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8,400달러 횡보 중이고 이더리움 1,500달러 마이너스 1.9%, 리플 도지 에이다하고 함께 마이너스고요. 비트코인은 28,000달러 상승 이후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리플 포함 메인 알트코인들은 재하락 중입니다. 비트코인 상승했다고 해도 세력들 위주로 매수를 하는 거고 비트코인 1개에서 5개 매수하는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포함 알트코인 진입하기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작코인 정도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하락 원인이 고래들 매도했는데 스테이킹 이자율 하락이 간접적인 영향이고요. 5% 스테이킹 수익률에서 3.5%로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이더리움 시장이 개인 진입 없고 NFT 시장은 불황이면서 이더리움 효용성은 상당히 낮아졌고요. 이더리움 스스로 가스비만 봐도 식기유로 거의 거래가 없는 수치입니다. 2021년 불장만 하더라도 200기까지 폭등하는 모습이었죠. 이더리움이 본격 상승을 하려면 비트코인 4만 달러 이상 폭발적인 상승이 필요한데 미국 빅테크 호재는 있지만 이스라엘 영향으로 나스닥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2010년 불장에서 가장 큰 수혜 코인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알트코인들 상승하고 신규 투자자 늘어나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으로 만들어진 알트코인 상승이 폭발적이었고요. 특히 리플은 2020년 2월 SEC 소송으로 인해서 이더리움보다 폭발적인 상승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더리움 20배 오를 때 리플은 10배 정도 상승 이후 이더리움보다 더 빨리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다음 불장 올 때는 리플도 소송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더리움하고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되는 실정이죠. 이더리움이 2021년처럼 폭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SEC가 다시 리플 규제해서 이더리움 가격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만 투자자들 지성도 온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만큼 규제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 리플 호재가 나왔습니다.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에 대한 결제에서 비트페이 통해서 리플을 결제할 수 있게 되었고요. 리플 부분 승소 이후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드 미국 3대 거래소 빠르게 재상장되고 처음으로 로블록스 빅테크 회사에서 리플 결제를 도입을 했고요. 직접 리플 지갑으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포함한 비트페이 통해서 리플이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기존에 다른 코인이 결제가 되더라도 리플 결제 시작은 리플의 가장 큰 호재이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는 스스로 비싼 코인이라서 로블록스 코인 결제할 때는 리플이 가장 좋습니다. 솔라나, 폴리곤도 결제 도입은 할 수 있지만 솔라나는 FTX 파산 이후 미국에서 잊혀진 코인이고 폴리곤은 리플만큼 시가총액 크지 않아서 큰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변동성이 리플보다 큰 거죠. 로블록스 결제 시작에 리플은 700원 부근까지 상승한 다음 재하락을 했습니다. 7월 18일 리플 부분 승소에 진입한 3조 자금들이 여전히 손실이기 때문에 빠른 급등으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3만 달러 재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리플 포함 알트코인도 충분히 반등은 올 수 있습니다. 리플은 현재 매물대 720원이 가장 저항이 강력한데 600원 지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커플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2019년 연준 금리 인하 전에 리플은 비트코인 따라서 상승했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수익률은 낮았습니다. 대신에 폭락보다는 연준 금리 인하 전까지 가격 지켜주고 횡보하는 모습이었고요. 때문에 이번 리플도 하락은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상승 이후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연준 금리 인하 한 달 전에는 리플 포함 알트코인 모두 투자 비중을 확실히 줄이셔야 하고요. 미국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데이터 잘 나오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하고 있는 거지 이후 연준이 금리 인하 한다는 시그널 나오면 그만큼 시장에 충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도 흔들리는데 개인 비중 높은 리플은 하락폭이 매우 커지는 거죠. 리플에 결제 가능하게 한 로블록스 주가를 보면 31달러로 리플 결제 호재여도 바닥을 기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죠. 로블록스가 샌드박스, 디센트랜드 같은 메타버스 대장주입니다. 시가총액은 25조로 2021년 잘 나갈 때는 100조 넘었던 회사이죠. 아크K 같은 여느 잡주들하고 마찬가지로 저점 뚫으려는 움직임인데 연준 고금리 지속에 경기 침체까지 덮쳐버리면 저점은 확실히 무너질 듯 보입니다. 저점 한두 번 갱신해서 반등 오기는 쉽지 않고 연준 금리
인하한다고 해도 5.5%에서 4% 인하한 거기 때문에 로블록스의 대출 이자율은 여전히 높고요. 금리 인하하면 약간은 오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빠르게 재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가격보다도 기간적으로 언제 타이밍 잡고 투자할지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 저항라인 무너지고 저점 갱신될 때 작은 비중으로 먹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애플의 MR 헤드셋 출시 앞두고 있는데 시장 기대치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오냐가 관건인 거고요. 내년 빅테크 시장 판도를 뒤흔들 애플의 MR 출시죠. 빅테크 메타의 신제품 메타캐스트 3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며 MR 헤드셋 반드시 성공한다. 시장에 크게 보급될 확률은 시간 문제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거고요. 전작 퀘스트 2보다는 성능이 업그레이드는 되었는데 단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착용 이후 이용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고 더 사용하려면 애플처럼 충전기 꽂고 이용을 해야 되고요. 배터리 사용 시간이 여전히 아쉽죠. 거기에 반도체 성능이 4나노, 5나노 좋아는 졌다고 하지만 MR 헤드셋은 360도 모두 촬영한 영상이 플레이 되기 때문에 화질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인터넷 환경도 매우 빨라야 되고요. 반도체, 배터리, 인터넷 속도는 시간이 해결해줄 기술인데 애플 주가만 봐도 당장에 쉽게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신에 메타 주가는 322달러로 작년 80달러까지 폭락 이후 4배 이상 상승해 있는 상태고요. 메타 2분기 지난 어닝에서는 인력 감축하고 AR 헤드셋 연구개발 비중을 크게 감소를 시켰습니다. 고금리 신기 원가 절감하는 당연한 노력이지만 주가만 상승을 하는 거고 장기적인 성장에는 제동이 걸리는 거죠. 본질적인 메타버스 성장이 없으니까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메타버스 코인들은 가격 상승 여력이 매우 작습니다. 10월 초 메타퀘스트 3 출시 기대감으로 샌드박스 약간은 상승을 했었는데 눈에 확 띌 만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하락을 하는 거고요. 샌드박스 2012년 고점 1만원에서 이미 97% 폭락한 코인입니다. 메타버스 산업이 이대로만 흘러가도 저점 다시 한 번 더 갱신이 될 수가 있죠. 비트코인은 28,000달러 상승에 추가로 하이트코인까지 불장이 오르며 미국 쪽에서 신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기간 매매 현황 보면 캐나다, 독일, 스위스에서 코인 매수가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ETF에서 비트코인 쓸어 담은 거죠. 하지만 코인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관은 현물 매수세는 여전히 약합니다. FTX 재판 매일 이슈가 되고 뉴스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루니까 SEC 코인 규제에 힘이 실리는 거고 투자자들도 제2의 FTX 공포에 쉽게 코인 투자를 못하는 거고요. 11월 되면 FTX 파산된 지 1년이 지났는데 2014년 마운트 곡스 파산 때도 1년 정도 지나고 바닥 나온 다음 그제서야 투심 회복하고 호재 상승을 시작했고요. 더 자세하게는 3개월은 더 바닥 나오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정치 연예인 큰 이슈 터지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걸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하는 거죠. 미국 코인 매수세 아직 시작은 안 했고 투심이 돌아올 때는 거의 다 되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점 더 타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메인 하이트코인 주춤하고 비트코인의 독주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2019년 금리 인하 전하고 같은 움직임입니다. 우리 중경도 가격들은 이미 예상한 시나리오죠. 비트코인이 10월 17일 블랙락 ETF 승인되었다는 가짜뉴스에 상승했지만 재하락 폭 잡고 28,400달러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라인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데 28,600달러 여기 매물대 뚫기 직전이고요. 8월 18일 하락 이후 정확히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코인은 1개월까지는 반등 쉽게 못하지만 2개월 정도 지나면 고래들 세력들 팔 사람 다 팔았고 본격 세력들도 모아가는 구간입니다. 빅테크 호재에 10월도 상승이 좋은 달이고 12월 산타랠리까지 최소 비트코인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 보면 7월하고 8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 하락이 컸고 9월하고 10월 플러스로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10월은 웬만해서는 상승했는데 2014년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과 2017년 대하락장 제하고는 10월은 모두 플러스였고요. 심지어 2022년 연중 고금리에서도 비트코인은 플러스 상승을 했었습니다. 10월만 플러스로 상승이 좋으면 11월하고 12월 여전히 연준이 금리 동결하고 바이든 재선 호재에 시장의 유동성 더욱 늘려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되면 시장 충격 크게 올지 아니까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빠르게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